지금부터는 전문가와 함께 이 문제에 대해 조금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옆에는 이 전북환경운동연합의 이정현 선임활동가 나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맹꽁이가 뭐 그리 대단하냐, 맹꽁이 때문에 개발도 못하냐는 일부 시각도 있는 것 예. 사실인데요. 우선 맹꽁이라는 동물이 왜 중요할까요? 그 맹꽁이는 땅과 물을 오가면서 사는 양서류인데요. 물과 땅 어느 한 곳만 오염이 되거나 훼손이 되더라도 살아남기가 어렵습니다. 최근에 심각한 기후변화라든지 습지나 하천 주변의 난개발로 인해서 양서류 서식지나 개체수가 크게 줄어들고 있어서 아마 전 세계 그 양서류의 한 40%가 멸종 위기에 놓여 있다라는 통계가 있을 정도입니다. 특히 맹꽁이 같은 경우는 다른 양서류에 비해서 행동 반경이 100에서 300m 정도로 좁고요. 네. 장마철에만 산란을 하기 때문에 주변에 개발 사업이 있다거나 아니면 장마철에 날씨가 기후 변화로 인해 가지고 들쭉날쭉 하잖아요. 그래서 올챙이들이 말라 죽는 경우가 많아서 기후 변화, 기후 위기 지표종으로 불리기도 하는데요. 그래서 정부가 맹꽁이를 멸종위기 정으로 법으로 보호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맹꽁이 서식지 보존은 오랜 기간 우리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한 법적 의무이기도 하고요. 자연과 공존하기 위해서 법이 인정하는 맹꽁이의 권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 맹꽁이가 기후 위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기후 변화 지표종이다. 예. 제가 오늘 처음 알았는데요. 본론으로 이제 들어가 보면 저희 취재로도 확인됐지만 현재 맹꽁이 서식지가 상당히 훼손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예. 맹꽁이 서식지가 있는 줄 모르고 이 공사가 진행됐을 가능성이 있을까요? 몰랐다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알고도 강행했을 가능성이 높고요. 처벌보다도 밀어붙여서 얻는 이익이 훨씬 크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저는 알고도 서식지를 밀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 지난 6월에 여기 BTV 방송하고 저희가 현장 취재를 같이 해서 맹꽁이 울음소리 서식지를 화면에 담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보도 자료를 내서 그게 많은 언론사를 통해서 대한방직 내에 맹꽁이 서식이 알려졌고요. 그리고 지난 11월에 이제 건축물 철거 공사를 한다고 가림막 설치를 하면서 천변과 인접한 지역에 서식지가 대규모로 훼손이 됐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그냥 이거를 보도자료만 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전북지방환경청 그리고 전주시 환경과와 그 개발 담당 부서 다 만나서 저희들이 확인한 내용들을 전달을 하고 그 맹꽁이 서식지 실태 조사 수립 계획을 먼저 세운 다음에 어떤 행정 절차를 이행할 것들을 촉구를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완산구청의 지시에 의해서 가림막에 창문도 내서 들여다볼 수 있도록 조치를 했고요. 이번 철거 허가 승인 날 때도 허가 조건에 맹꽁이 서식지 보존 계획을 먼저 수립한 후에 철거 공사를 시작해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허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알고 있을 건데 이것들을 알고도 모른 척 밀어붙인 것은 어떤 처벌과 내지는 손해 이상의 이익이 있기 때문에 이걸 밀어붙였을 거라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이 전북지방환경청이 전주시가 관련해서 문의를 해왔었고, 예. 그래서 서식 여부 등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이 전문가와 현장 조사를 하고 추정 서식지를 제외한 상태에서 이 공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조언을 했었다고 들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사실 기본입니다. 법적 절차에 의해서 당연히 해야 될 사안들을 이제 전북지방환경청이 시에다 전달을 한 거고, 시는 그 내용을 그 사업주한테 전달을 한 내용이거든요. 근데 이게 좀 지켜지지 않았다라는 게 문제인데요. 2022년 한 해 동안 LH가 택지조성 사업을 추진하는 곳 12곳에서 맹꽁이 서식지가 확인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그 사업장들은 일단은 뭐 공사를 멈추거나 계획을 좀 유보하고 먼저 맹꽁이 서식지 실태 조사와 원형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곳으로 옮긴 대처 서식지를 조성할 것인지 이거를 결정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주 입장에서는 맹꽁이 출현이 반갑지는 않겠죠. 그렇지만 이거는 법적으로 보장하는 맹꽁이의 권리이기 때문에 개발 사업자에게 부과한 의무이기 때문에 이거는 당연히 해야 될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그 사업주는 이 사업에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저희가 그쪽을
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철거 사업과 서식지와는 상당히 거리가 떨어져 있기 때문에 사실 단계별로 철거 사업을 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 사업에 지장도 없는데 이 맹꽁이 서식지를 다 깎아내고 그 다짐 공사를 해버렸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업 계획 변경 과정에서 맹꽁이 서식지가 그대로 있다고 하면 계획 수립하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이 계획에 따라서 현장 조사하고 또 대체 서식지 확인해 봐야 되고 원형 보존지를 어떻게 만들고 이런 부분에 상당히 많은 시간이 들어갈 겁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많이 뺏기고 돈은 돈대로 더 들어가고 또 토지 이용 구상상 효율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이익이 적다라고 봤기 때문에 아마 알고도 그 맹꽁이 서식지를 밀어버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안타깝지만 이 서식지가 훼손이 됐습니다. 늦은 감이 있지만 본격적인 개발에 앞서서 어떤 대책을 좀 세워야 될까요? 일단 맹꽁이 서식지가 1차 훼손, 2차 훼손 두 차례 훼손이 됐는데요. 아마 몇 마리 남아있지 않을 가능성도 높지만 가쁜 쉼을 쉬고 있을 맹꽁이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 맹꽁이들을 살리기 위해서라도 추가적인 공사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현재 철거공사 허가, 법적인 절차도 많이 위반했기 때문에 일단 취소를 하고요. 전문가 현장 조사를 통해서 맹꽁이 서식지를 부지 내에 원형 보존할 것인지 아니면 이게 어렵다라고 판단이 되면 현재와 같은 유사한 조건을 가지고 있는 곳에 대체 서식지를 조성을 해서 강제 이주해서 관리해야 되는 방안들을 먼저 세운 다음에 대안방직 개발 계획들을 수립하는 것이 바른 절차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까지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선임 활동가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